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60초 동안 저는 여러분을 수년간의 참을 수 없는 무릎 통증에서 구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다른 의사들에게서 들으셨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0세입니다. 지난 22년간 서울과 부산의 의료센터에서 관절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5km를 통증 없이, 약 없이, 수술 없이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제 병원 계단조차 제대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무릎은 마치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서로 갈리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팠습니다. 저는 제 경력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고통받던 수백 명의 노인 환자분들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보세요. 만약 쉽게 일어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손으로 밀어야 일어날 수 있다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한다면,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쏘아오른다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노인분들이 무릎이 망가져서 독립적인 생활을 잃어버립니다. 걷기를 멈춥니다. 밖에 나가기를 멈춥니다. 자기 집에 갇혀 지냅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옷 입기, 화장실 가기, 모든 간단한 일이 가족에게 짐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8살 박 여사님이 3년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짐이라고 느끼셨습니다. 쓸모없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의 염증을 직접 공략하는 특별한 과일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과일이나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먹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고 올바르게 실천하면 이 과일들의 천연 효소가 통증의 근원으로 직접 갑니다. 저는 제 무릎으로 고생하며 절박하게 연구하던 중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산촌마을에 사시는 가장 건강한 노인분들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연구했습니다. 수십 가지 다양한 과일의 항염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환자분들과 함께 여러 시간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세심한 관찰 끝에 정확히 효과가 있는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비싼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3가지 특정 과일을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간격을 두고 먹어서 신체가 최대한의 항염 효과를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정확히 어떤 과일인지,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록한 실제 환자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환자분들이 따르는 완전한 일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지금까지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따라왔던 조언이 실제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손으로 밀어서 일어나야 합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꽉 잡고 계십니까? 잠깐이라도 망설이셨다면 무릎 연골이 이미 위험할 정도로 닳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2년도 안 되어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계단 하나도 오르지 못해서 집에 갇혀 지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 달에만 한국에서 400명의 노인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무시하고 계신 것을 무시했다가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 전역의 주요 병원들에서 23년간 관절 건강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만성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관절 건강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왔던 모든 것과 모순되지만 단 14일 만에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극심한 통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의료계는 무릎 통증이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팝니다. 수백만 원이 드는 수술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연골을 파괴하는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올바른 음식을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먹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3년 전 강남에 사시는 74살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도 거의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무릎이 너무 부어서 8개월 동안 밤에 한 번도 푹 자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치료를 시도해 보셨습니다. 글루코사민 보조제, 침술,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더 이상 혼자 안전하게 살 수 없어서 따님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언제 식사를 하십니까? 과일을 어떻게 드세요? 박 여사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요구르트에 섞어서요. 때로는 오후 간식으로 크래커와 함께요. 저는 즉시 그분이 왜 고통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과일에는 강력한 천연 효소, 특히 브로멜라인과 파파인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관절 염증을 목표로 삼아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 효소들은 다른 음식과 함께 과일을 먹으면 파괴됩니다. 과일이 위 속에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섞이면 효소들이 혈류로 들어가는 대신 그 음식들과 결합해버립니다. 무릎 관절까지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약을 먹고 있으면서 그것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엄격한 지침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완전히 빈속에 신선한 파인애플이나 파파야 한 접시를 드세요. 그런 다음 정확히 30분을 기다린 후에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드세요. 커피도 안 됩니다. 물도 안 됩니다. 약도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이 황금 시간대 동안 효소들이 최대 농도로 혈류에 들어가서 염증이 있는 관절로 직접 이동합니다. 박 여사님은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6일 만에 아침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주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6주 만에 통증이 사라졌고 요양원 상담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일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쓸모없을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인애플과 파파야가 가장 높은 효소 수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반드시 신선해야 하며 통조림은 절대 안 됩니다.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효소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키위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체리와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다른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별도의 경로로 염증을 줄이기 때문에 효소가 풍부한 과일과 베리류 과일을 번갈아 먹으면 이중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옆면을 눌러보세요. 통증이나 부기가 느껴진다면 바로 이 순간 연골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니고 더 나빠진 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빈속에 신선한 파인애플을 드시고 30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을 매일 2주 동안 하시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이제 어떤 과일이 효과가 있고 어떻게 제대로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을 잘못하면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무릎 통증의 최고인 과일 한 번은 파인애플입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이 아닙니다. 말린 파인애플이 아닙니다. 오직 신선한 파인애플만 됩니다. 왜냐고요? 신선한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최대 효능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무릎 연골의 염증을 표적 미사일처럼 공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파인애플을 먹거나 다른 음식과 섞어 먹으면 효소가 무릎에 도달하는 대신 그 음식들을 소화하는데 완전히 낭비됩니다. 반드시 빈속에 신선한 파인애플을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요. 약 150g, 두껍게 자른 2조각 정도를 준비하세요. 최소 3분 동안 천천히 씹으세요. 그런 다음, 이것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데 정확히 30분을 기다린 후에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드세요. 이 30분의 황금 시간 동안 브로멜라인 효소가 방해받지 않고 혈류로 들어가서 염증이 있는 관절로 직접 이동합니다. 너무 빨리 다른 음식을 먹으면 모든 효과가 파괴됩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과일은 파파야입니다. 신선한 파파야에는 파파인이 들어있는데 손상된 연골의 염증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또 다른 효소입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150g의 신선한 파파야를 빈속에 단독으로 먹고 30분을 기다리세요. 제 환자들 중 일부는 날짜를 번갈아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파인애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파파야, 일요일은 쉽니다. 이 교대 방식은 몸이 적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대 효과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위가 항염증 강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중간 크기 키위 2개를 가능하면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추가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빈속에 드시고요. 같은 30분 규칙이 적용됩니다. 키위의 비타민C는 식사와 함께 먹을 때보다 단독으로 먹을 때 20배 더 흡수됩니다. 이 비타민C는 무릎 연골의 콜라겐 생성을 직접 지원합니다. 모두가 하는 중요한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과일을 더 많이 먹으면 결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서 과도한 산이 생성되어 유익한 효소가 작용하기 전에 파괴됩니다. 정확히 150g을 지키세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말고요. 강남의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계단을 거의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2년 동안 글루코사민 보충제를 먹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과일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파인애플 150g, 30분 대기,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 11일 만에 그분이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했던 지속적인 쑤시는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한 달 후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 세 층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68세이신 분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식사 후에 이 과일들을 먹으면 효소가 다른 음식에 의해 완전히 중화됩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누워있는 자세가 효소가 관절로 제대로 분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아침에 빈속에 30분의 황금 시간을 따라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절대 이 과일들을 가열하지 마세요. 우유나 요구르트와 섞지 마세요. 효소는 섭씨 50도 이상의 열에서 파괴되고 유제품 단백질에 의해 비활성화됩니다. 날 것으로 실온에서 완전히 단독으로 드세요. 내일 아침 즉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선한 파인애플을 사세요. 오늘 밤 두껍게 2조각을 자르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내일 입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그 조각들을 천천히 드세요. 30분 타이머를 맞추세요. 그 대기 시간 동안 무릎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각 방향으로 10회씩. 이것은 효소 치료와 움직임을 결합하여 연골 침투를 최대화합니다. 이제 어떤 과일이 효과가 있고 어떻게 올바르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실수를 하는 부분이고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하면 결과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무릎 연골 회복을 위한 최고의 과일은 파파야입니다. 그냥 파파야가 아니라 아무 파파야나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빈속에 먹는 잘 익은 파파야여야 합니다. 왜 파파야일까요?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극도로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여 여전히 활성 상태로 혈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에 들어간 파파인은 염증이 있는 관절 조직으로 직접 이동하여 무릎 연골의 부기를 유발하는 단백질 조각을 분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두가 놓치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파파야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을 입에 대기 최소 30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물도 안 됩니다. 약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침에는 위산 수치가 가장 낮기 때문에 파파인 효소가 장까지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또는 다른 음식과 함께 파파야를 먹으면 위산 생성이 400% 증가하여 파파인이 무릎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됩니다. 완전히 낭비되는 것입니다. 파파야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정확히 한 컵의 신선한 파파야 조각입니다. 2컵도 아니고 반 컵도 아닙니다. 한 컵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이 양을 측정하여 노인들에게 소화 불편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효소 흡수를 최대화하는 정확한 용량을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파인애플인데 심지만 먹어야 합니다. 모두들 파인애플 심을 버립니다. 질기고 씹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심에는 브로멜라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파인과는 다르게 무릎 염증을 표적으로 하는 또 다른 강력한 효소입니다. 브로멜라인은 특히 관절낭 주변의 체액 축적을 감소시킵니다. 저녁이 되면 무릎이 붓고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드는 것은 신경 말단을 압박하는 과도한 체액 때문입니다. 브로멜라인은 그 체액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킵니다. 파인애플 심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물을 조금 넣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갈아주세요. 이것을 파파야를 먹은 후 정확히 2시간 뒤에 마십니다. 왜 2시간일까요? 파파인과 브로멜라인이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면 각각의 효능을 절반만 얻게 됩니다. 2시간 간격을 두면 각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고유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과일은 타트 체리입니다. 단 체리가 아닙니다. 타트 체리에는 체내 COX-2 효소를 차단하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COX-2는 무릎 관절의 통증을 신호하는 화학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합니다. COX-1을 차단하는 것은 항염증제가 작용하는 방식과 정확히 같지만 타트 체리는 위 점막이나 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를 해냅니다. 저녁 6시경에 타트 체리 10개를 드세요. 저녁에는 신체의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데 이는 밤에 염증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누워서 잠을 잘 때 무릎이 더 아픈 이유입니다. 체리가 그 저녁 염증 급증을 차단합니다. 이 제 30분 규칙입니다. 아침에 파파야를 먹은 후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30분 동안 집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무릎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60% 증가시켜 손상된 연골에 더 많은 파파인 효소를 직접 전달합니다. 파파야를 먹은 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결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7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대기 시간만 빼고 모든 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파파야를 먹고 바로 앉아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3주 후 통증이 20%만 감소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타이밍을 수정하고 30분 동안 기다리며 걷게 했고 일주일 만에 통증이 40% 더 줄어들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신선해야 하며 통조림이나 냉동은 절대 안 됩니다. 통조림 공정은 과일을 이러한 효소들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온도로 가열합니다. 냉동 과일은 효소 활성의 최대 70%를 잃습니다. 신선하고 잘 익은 과일만이 무릎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 정확한 순서를 따르세요. 아침에 빈속에 파파야를 먹습니다. 걸으면서 30분을 기다립니다. 2시간 후에 파인애플 심을 먹습니다. 저녁 6시에 타트체리 10개를 먹습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마세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이제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해 이 기적의 과일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타이밍과 방법이 전부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황금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효소가 풍부한 과일들은 완전히 빈속에 먹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전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비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소 8시간 동안 위에 음식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침 일찍 일어난 직후가 절대적으로 최고인 이유입니다. 즉시라고 말할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난 지 15분 이내를 의미합니다. 여기 따라야 할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실온의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을 기다린 다음 과일을 드세요. 물은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키고 효소가 혈류로 더 빨리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 물 마시는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저는 이 간단한 지시를 무시해서 절반의 결과만 얻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제 어떤 과일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서울에서의 20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저는 3가지 강력한 옵션을 찾아냈습니다. 파파야가 1순위입니다. 파파야의 파파인 효소는 무릎 연골을 직접 표적으로 하는 천연 항염증 전사입니다. 신선한 파파야 조각 약 1컵이 필요합니다. 말린 것도 아니고 통조림도 아니고 오직 신선한 것만입니다. 전날 밤에 직접 자르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파인애플이 2순위입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효소는 제가 처방한 대부분의 약보다 관절 조직의 부기를 더 빨리 감소시킵니다. 신선한 파인애플 1컵 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럽에 담긴 통조림은 안 됩니다. 그 설탕이 효능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파인애플 1통을 사서 직접 자르고 신선하게 드세요. 키위가 3순위입니다. 중간 크기 키위 2개에는 밤새 무릎 관절 주변에 축적되는 염증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액티니딘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제 환자들 중 일부는 키위가 준비하기 쉽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그냥 반으로 자르고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됩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한 과일을 드신 후에는 정확히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말이죠. 커피도 안 되고 차도 안 되고 아침 식사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에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이 30분의 시간이 바로 효소들이 혈액을 통해 이동하면서 무릎의 염증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다른 음식을 너무 빨리 드시면 소화기관이 다른 곳으로 정신이 팔려서 효소가 절대 관절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대신 밥이나 빵을 소화하는데 낭비되어 버립니다. 이 30분의 대기 시간 동안에는 가벼운 움직임을 권해드립니다. 운동이 아니라 그냥 움직임입니다.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발목과 무릎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효소가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순환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30분이 지나면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튀긴 음식, 가공육, 과도한 소금을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방금 섭취한 과일 효소와 싸우는 새로운 염증을 만듭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하세요.
찐 채소, 삶은 계란, 현미밥, 구운 생선 정도면 좋습니다. 깨끗하고 간단한 음식이 치유 과정을 돕습니다. 한 환자분, 인천에 사시는 박 씨께서 첫 주에 중대한 실수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파파야는 올바르게 드셨는데 30분 후에 즉석 라면을 드신 겁니다. 과도한 나트륨과 인공 첨가물이 항염증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켜 버렸습니다. 무릎 통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아침 식사인 야채 수프와 밥으로 바꾸시자 단 열흘 만에 통증이 60%나 감소했습니다. 꾸준함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5번이 아니고 생각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입니다. 효소는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약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작용한 다음 사라집니다. 무릎의 항염증 효과를 유지하려면 매일 아침 신선한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동료들조차 놀라게 한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모든 분들이 틀리는 부분이고 올바른 과일을 먹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비밀은 단순히 어떤 과일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그 과일이 몸에 들어갈 때 소화기관이 정확히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씨 환자분을 관찰한 후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쉬지 않고 10m를 걷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염증에 좋다고 읽고 6개월 동안 매일 파인애플과 파파야를 드셨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이분이 잘못하신 것이 무엇이고 지금 여러분 대부분도 정확히 이 실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식사 후에 과일을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후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배가 찬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특히 밥이나 고기 후에 드시면 과일 속의 강력한 효소가 절대로 무릎 연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미 위장에 있는 음식을 소화하는데 희석되고 낭비됩니다. 관절을 치유할 수 있는 항염증 화합물이 다른 음식과 섞인 위산에 의해 파괴됩니다. 약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빈속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지막 식사 후 최소 10시간이 지난 후에요. 위장이 절대적으로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25분도 아니고 35분도 아닙니다. 30분입니다. 이것이 효소가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염증이 있는 무릎 조직에 직접 집중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왜 30분일까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2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연구에서 우리는 과일 섭취 후 5분마다 혈중 효소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농도는 정확히 28분에서 32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 후에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른 음식을 너무 일찍 드시면 이 창을 영원히 닫게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최고 농도를 놓치게 됩니다. 30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어떤 과일이 효과가 있고 어떤 과일이 시간 낭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특정 특성을 가진 과일이 필요합니다. 첫째, 높은 브로멜라인 또는 파파인 효소 함량. 둘째, 천연 아스피린처럼 작용하는 천연 살리실산염. 셋째, 이러한 화합물을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높은 수분 함량. 상위 3가지 과일은 파인애플, 파파야, 키위입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바나나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무릎 연골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정확한 일일 요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5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신선한 파인애플 1컵 또는 파파야 반 개 또는 키위 2개를 드세요. 매일 과일을 번갈아 드셔도 되지만 한 아침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씹으세요.
그런 다음 타이머를 30분으로 설정하세요.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30분 후에 평소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최소한 한 가지 건강한 지방 공급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 아보카도 반 개, 또는 호두 한 줌. 왜냐고요? 항염증 화합물은 지용성입니다. 다음 식사에 지방이 없으면 무릎 조직에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빠진 조각입니다. 강남의 박 씨께서 이 정확한 요법을 따르셨습니다. 11일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2층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3주 만에 쪼그려 앉아서 정원 가꾸기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과일, 같은 양이지만 올바른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방법이 전부입니다. 지금 무릎을 만져보세요. 단 2주 만에 그 통증 없이 걷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제가 방금 설명한 정확한 타이밍을 따르시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서두릅니다. 과일을 먹고 바로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 통증이 절대 나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30분 대기 시간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완전히 실패할지를 결정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30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빈속에 효소가 풍부한 과일을 먹으면 이 천연 성분들이 혈류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첫 10분 이내에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과 파파야의 파파인이 체내를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 효소들은 염증을 찾아다닙니다. 무릎 통증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유도 미사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음식, 특히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기관이 즉시 이 효소들의 방향을 바꿉니다. 염증이 있는 무릎 연골로 가는 대신 위장에 갇혀서 아침 식사를 분해하느라 바빠집니다. 그 모든 치유 가능성이 완전히 낭비됩니다. 무릎 통증은 계속됩니다. 자녀들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혼자 시장에 갈 수 없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오는데도 딸이 팔을 붙잡아 드려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관절에 좋다고 어디선가 읽어서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파인애플을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파인애플 드신 후에 무엇을 드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남편과 함께 밥과 국을 먹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30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20분이 아닙니다. 2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30분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그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30분 동안 효소들이 여정을 완료합니다. 위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갑니다. 순환계를 통해 이동합니다. 무릎 관절의 특정 염증 표지자를 찾아냅니다. 연골 자극을 일으키는 단백질 조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빈 소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방해하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르기로 동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신선한 파인애플을 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기다리셨습니다. 우유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토스트를 먹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제가 가르쳐드린 부드러운 호흡 운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정확히 7시 30분 후에 평소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병원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른쪽 무릎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2주 만에 딸의 팔을 붙잡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한 달 만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대신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딸분이 이 소식을 전할 때 우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 어머니를 돌려주셨어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타이밍입니다.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30분 규칙이 그 조건을 만듭니다. 최대 효소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소화 방해를 예방합니다. 염증을 근원에서 직접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과일을 드세요. 그런 다음 기다리세요. 속이지 마세요. 2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이 황금 시간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립성이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의 평화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 과일이나 아무 때나 먹고 무릎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며 몇 달을 낭비하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첫째, 과일 섭취의 황금 시간은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이 위장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간식으로도 아닙니다. 일어나는 순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을 기다린 다음 선택한 과일을 드세요. 위장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장이 비어 있을 때 과일의 효소가 다른 음식과 경쟁하지 않고 혈류로 직접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들은 30분 이내에 무릎 연골의 염증 부위로 곧장 이동합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3가지 과일은 파인애플, 파파야, 키위입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바나나도 아닙니다. 그것들도 좋은 과일이지만 무릎 염증을 표적으로 하는 브로멜라인과 파파인이라는 특정 효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선한 파인애플 1컵, 파파야 1개, 또는 키위 3개가 필요합니다. 신선하게 드세요. 절대 익혀서는 안 되고 열이 나는 기계로 갈아서도 안 됩니다. 열은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칼로 자르고 즉시 드세요. 과일을 먹은 후,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완전히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밥도 안 됩니다. 약도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이 30분 동안 효소들이 체내에서 작용하여 무릎 관절의 염증성 단백질에 달라붙어 분해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이 과정을 방해하고 모든 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무릎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약을 끊지 마세요. 하지만 현재 치료와 함께 이 과일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주 안에 천연 효소가 약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진통제가 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약은 통증을 가립니다. 이 효소들은 실제 염증을 치료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이십니다. 작년에 병원에 오셨을 때 3층에 있는 아파트까지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매번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신선한 파인애플 1컵, 30분 기다린 후 평소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 16일 만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계단을 올라갔다고 말이죠. 2달 후 그녀는 시장까지 걸어가고 장바구니를 들고 손자와 함께 놀아줍니다. 그녀의 딸은 이런 변화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일을 배불리 식사한 후에 먹으면 소화도 돕고 무릎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과일이 위장에서 다른 음식 위에 쌓이면 발효되고 가스가 생기며 효소가 혈류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매일 과일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일 한 번 섭취량은 안전하지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파파야 3개를 먹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60일 동안 매일 아침 적당량을 드시면 무릎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저녁 신선한 파인애플을 사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5분 기다린 후 파인애플 한 컵을 드세요. 그런 다음 아침 식사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매일 이렇게 하세요.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이것이 무릎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무릎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는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를 휠체어 신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무릎은 이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지한 상태로 하루라도 더 고통받게 두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효소가 풍부한 과일을 공복에 먹어볼 것이며 하루 중 어느 시간대가 일상생활에 가장 적합한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무릎 통증 완화가 필요한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